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볶음보 반복법에 대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 그 방법은 알려드렸죠. 이 전 슬라이드인 요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반복법 순서를 풀 건지에 대한 설명은 했습니다. 그래서 요 총 6가지 과정이죠. 이 과정을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풀도록 할게요. 예전에 이거 한번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요거랑 똑같은 치수의 똑같은 단면을 그 일반 방법으로 공치인강도 푼 예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변형률 입실론에서 응력 구하고 여기서 이제 충력 T와 C 구한 다음에 MN을 구하는 그 일반 방법에서 했던 문제랑 치수와 그 그림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답도 똑같겠죠? 근데 이번에는 반복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정확히는 이제 예제 3번이라고 제가 다뤄온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제 3. 그래서 그 문제랑 같은 문제고 이번 다른 방법으로 풀 거다. 자, 첫 번째. 그 반복법의 첫 번째는 어떻게 풀라 그랬냐? T 인장력과 철근의 압축력 CS, 그다음 콘크리트의 압축력을 이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정확히 입실론 S와 C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슬라이드를 다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과정이죠. 입실론 프라임과 C로 표현하는 건데 얘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 그냥 이게 어떤 과정인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일반 방법에서도 했었는데 변형률에서 응력 구하고 응력에서 충력 구했던 거 있죠. 그 과정을 해가지고 충력을 먼저 식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익숙하다라는 가정하에 그림은 따로 그리지 않고 T부터 바로 했고요. T는 뭐였냐면 응력 곱하기 면적인데 인장철근의 응력 곱하기 면적이죠. 면적은 AS라고 하고요. 응력은 FY입니다. 왜냐면 항복 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 계산해보면요. AS는 여기 3000 나와있고 FY는 400입니다. 얘 둘 곱해가지고 내면은 1200kN이에요. 그래서 T는 1200kN이고 이렇게 비슷하게 CS도 내보시면 됩니다. CS는 뭐였냐? CC를 먼저 할까요? 콘크리트 압축력부터 먼저 합시다. 그게 좀 더 쉬우니까. CC는요, 포물선 직선 모델을 할게요. 그러면 하나의 응력은요, 알파 0.85FCK였습니다. 이게 응력 하나의 크기고, 면적은 BC를 했었죠. 자, 근데 얘는 이제 이 식을 숫자를 다 넣고, 그러니까 알파는 여기서 0.8이에요. 그 다음에 0.85FCK에 요 30MPa 넣어주고, B는 여기 보시면 300mm죠. 이거 넣고 이제 C만 미지수로 남죠. 얘를 다 숫자 넣어서 계산한 다음에 C로만 제가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해보면은 6.12C kN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슬라이드에 요 입실론 S'과 C로 얘를 표현하라는 게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지수를 이제 C만 남겨라 혹은 입실론 프라임 S만 남겨라 라는 거였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CS를 해볼게요. 철근의 압축력은 일단 면적은 A'S입니다. 그 다음 응력을 적으면 되는데 응력은 제가 콘크리트 응력을 하나 빼달라 그랬죠. 일단 탄성이니까 후크의 법칙으로 ES 입실론 프라임 S고요. 여기다 빼기 응력 하나의 크기인 0.85FCK를 빼주면 됩니다. 자, 얘도 똑같이 감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A''S는 여기 500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ES 탄성계수 200기가 파스칼, 그 다음에 0.85FCK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얘를 킬로뉴턴 단위로 고쳐주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써집니다. 요 A''S가 500mm, 500제곱밀리미터죠? 그 다음에 여긴 200 입실론 프라임 S 빼기 0.0255고, 이거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요 0.0255는 여러분 이거 0.85FCK인데 계산하면 25.5MPa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기가파스칼 단위로 표현해서 나타낸 겁니다. 근데 왜 기가파스칼로 나타내냐? 얘가 이제 기가파스칼로 바뀌어서 0.0255 기가파스칼이 나와야지 요 앞에 있는 500 제곱밀리미터 단위가 이 둘이 곱해져서 킬로뉴턴 단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를 킬로뉴턴 단위로 맞춰주려고 요 0.0255라는 기가파스칼 단위 값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계속 이렇게 기가파스칼 단위로 썼는데 한 번도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서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인장력 T, CS, CC를 입실론 프라임 S와 이제 C로 표현하라는 게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식을 보시면은 다 숫자고 입실론 프라임 S만 남아있죠? 그리고 얘도 보시면은 C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입실론 프라임 S와 C 값으로 표현을 해달라는 거고 왜 이렇게 표현을 먼저 하나요? 라는 건 다음 이제 풀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좀 풀이가 간단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겨가지고 자 이렇게 한 다음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 이제 C 값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방법 슬라이드를 다시 보시면은 여기 이제 C를 4분의 D에서 3분의 D로 추정하는 게 2번이죠. 이 과정을 지금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C 값을 뭘로 찍어줄 거냐? 3분의 D에서 4분의 D 값을 실제로 구해보면 되는데 3분의 D 하시면은 150이죠? 그러니까 150mm이고요. 거기서 이제 4분의 D 하면은 뭐 112.5mm인가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이제 아무거나 하나를 찍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를 찍어라 라는 건데 정말 아무거나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이에 좀 뭐 이제 계산이 간단한 숫자로 찍고 나중에 수정을 해가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1트 이제 첫 번째 시도 try 1이라고 적고 1트 때는 저는 C를요 130mm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입실론 프라임 S는 어떻게 되냐? 얘 이거 닮음식 여러분 써보면은 C분의 C 빼기 D 프라임의 입실론 CU였거든요. 이거 실제로 계산해주면은 0.00125가 나옵니다. 이거 115가 나와요. 이러면 일단 탄성이죠. 0.002 아래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C 값 내가 가정한 거 하나랑 그 다음 입실론 프라임 S를 먼저 이렇게 구하세요. 이제 C 가정한 걸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이제 C 빼기 T가 그래서 0이 되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0이 된다 하면은 130mm가 맞았던 거고요. 0이 아니라면 다시 가정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줘야 되는 건 C 빼기 T가 몇이나라는 걸 지금 봐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C를 먼저 구하면 T를 먼저 할까요? 여기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은 1200kN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왔죠. 그래서 T는 1200kN이고요. 콘크리트 압축력도 보고 갈까요? 여기 CC 여기 6.12kN이라고 우리가 구해왔죠. 여기다 C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슬라이드를 돌아가지고 T는 1200kN이었고요. 이제 콘크리트의 압축력은 6.12C였잖아요. 그 C에다가 이제 우리가 가정한 요 130mm를 넣어주면은 795.6kN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S 구해주면은 앞에서 한 요 식 있죠? 요 식, 요 500 곱하기 이렇게 되게 긴 식에다가 요 입실론 프라임 S 우리가 구한 거 있잖아요. 0.0012로 그거를 넣어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직접 계산을 해왔고 이거 해보시면은 102.25kN이 나와요. 자, 그러면 C 빼기 T 이거 할 수 있죠. 79.6 더하기 102.25 빼기 1200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해보면은 마이너스 302.15kN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는 C 빼기 T가 마이너스 302.15가 나왔는데 0이 아니죠 지금?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C 값을 가정을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0mm가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도는 어떻게 하냐? 그 방법 슬라이드에서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슬라이드죠. 4번 보시면은 C 빼기 T가 음수예요. 그러면은 C 값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중립축 C를 아까 130mm라고 처음 1트를 했는데 얘보다 좀 높은 값을 하나 잡고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왜 C 값을 증가시켜야 되냐? 요 슬라이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 C 빼기 T가 음수라는 건 지금 C가 너무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나와야 하는데 이 C가 작으니까 음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C 값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거 올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 CC 그 다음에 입실론 S 프라임이 커져야 돼요. C나 입실론 프라임 S가 커져야 하는데 C가 커지면은 이제 입실론 프라임 S도 동시에 커지기 때문에 이 중립축 C, 그러니까 이제 스몰 C 값을 우리가 키워서 다시 시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중립축 값을 키워야지 압축력 값이 올라가고 그래야지 음수였던 애가 0과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예요. C 값을 증가시켜서 두 번째 시도를 할 건데 이번에는 뭐 조금 증가시켜서 150mm를 해봅시다. 참고로 이때 시도할 때 그 처음 가정한 얘 있죠. 3분의 D에서 4분의 D 얘 벗어나도 됩니다. 그러니까 160mm를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되고 175를 해도 되고 지정된 범위 있죠. 얘는 처음에 이 정도를 했을 때 좀 잘 맞더라 라는 거를 제시한 거지 꼭 C 값이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값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딱 경계에 있는 150mm를 그냥 하겠습니다. 뭐 다른 값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150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똑같이 입실론 프라임 S를 먼저 구합니다. 입실론 프라임 S는 일단 식이 뭐였냐? 여기다 일단 식은 먼저 구해놨죠? C분의 C 빼기 D 프라임 입실론 CU. 자, 근데 이번에 입실론 CU와 D 프라임은 똑같고 여기 있는 이제 C 값만 이 150mm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넣어서 계산해보시면 0.00154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탄성 구간이죠? 이렇게 반복법의 경우에는 탄성 항복을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풀이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똑같이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T는
그대로 1200kN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CC, 콘크리트 압축력은 아까 뭐 6.12C였죠? 요 C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150mm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이번엔 918kN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S도 똑같이 하면 돼요. 500 곱하기 200 입실론 프라임 S 막 어쩌고저쩌고 돼 있던 거 있죠? 거기다가 이 입실론 프라임 S를 넣어주시면은 141.25kN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C 빼기 T를 해주면 되고 값이 이번엔 좀 바뀌었죠? 918, 141 예 더하고 빼기 12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40.75kN이 나와요. 두 번째 시도 150mm로 해보니까 마이너스 140.75인데 문제는 얘도 0이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 시도를 해줘야 하는데 세 번째도 당연히 이제 음수니까 C값을 좀 증가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170 정도 하면 될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뭐 팁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푼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값을 좀 추론을 하냐? 그러니까 1트, 2트는 아무거나 그냥 때려 넣습니다. 근데 이제 3트째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시도, 그러니까 1트 때 T1이라고 적을게요. 1트 때는요, C는 130을 했어요. 그러니까 C가 130mm였고, 그 다음 그렇게 나온 이제 C 빼기 T는요, 마이너스 302.15였습니다. 단위는 안 적을게요. 지금 요 상황을 말한 겁니다. 131 때 302.15가 나왔던 거. 이제 2트 결과를 적어볼게요. 2트는요, 150mm를 했는데, 빼기 140.75가 나왔죠. 그럼 우리가 이제 3트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여기가 0이 나오는 겁니다. 0 언저리가 나오면 돼요. 이럴 때, 요 C 값을 어떻게 추론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20mm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증가한 값을 보면은 뭐 한 대강 값만 잡으면 됩니다. 160이 지금 상승을 했죠. 그러면 20mm 증가할 때 160 정도의 어떤 이득을 봤죠. 그러니까 합을 봤으니까 이번에 0을 만들려면 140을 만들어야 해요. 그때 얘는 몇이 증가해야 하냐? 그럼 저는 이 비율을 좀 계산을 해봅니다. 160일 때 20이 증가했으니까 140일 때는 몇이 증가를 할까? 이거 여러분 해보시면은 17.55라는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17.5가 증가하면 되지 않을까? 167.5 정도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되게 일정하게 증가했다라고 가정을 쭉 해보는 거예요. 20일 때 160 증가? 그럼 140을 증가해서 0을 맞추려면은 17.5 정도 증가하면 되겠다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추정을 하나요? 라는 거는 딱히 이유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추론했을 때 제가 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이 정도로 갔어요. 이런 이제 좀 전문 용어로 하면은 이제 추론, 선형근사? 약간 이런 걸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증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67.5를 세 번째 시도 3트 때 할 건데 소수점이 있으니까 좀 불편하니까 168 정도로 저는 해보겠습니다. 3트 트라이 3은요, C는 168로 해볼게요. 자, 그럼 똑같이 입실론 프라임 S는 이제 저번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한번 다시 써주면 C 빼기 D 프라임에다가 입실론 CU였고 입실론 CU에 0.0033 C에다 168 D 프라임은 80을 넣어주면요 0.00173이 나왔고 똑같이 탄성이네요. 자, 인장력 일단 구해봅니다. 인장력은 항상 1200kN이었고 입실론 아니죠. 갑자기 왜 입실론을 구하죠? 자, C는요 6.12C였죠. 자, C에다가 168 넣어주면은 이번엔 1028.16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CS는 그 500 곱하기 200 입실론 프라임 S 빼기 0.0025였나요? 아무튼 그거 여기다가 입실론 프라임 S에 요 0.00173을 넣어가지고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해주면은 160.25가 나와요. 이번에도 똑같이 C 빼기 T를 해줍니다. 마이너스 11.6이 나올 거예요. 이게 3트의 결과고 그래도 0은 아닙니다. 0은 아닌데 이제 이전 값들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이전에는 302.15 그리고 막 140.75 이렇게 막 100단이었는데 이번엔 11.6? 약간 얼추 맞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렇게 막 0에서 벗어난 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마이너스 11.6이 나오는 것 정도는 괜찮고 그러면은 C는 168이구나 라고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최종 그래서 C는 168mm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값을 구한 거고, 그럼 결국 충력은 이게 맞았던 거죠. 충력은 이거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 충력까지 구했으니까 공칭인 강도 MN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MN 값을 구하는 걸로 할 건데요. 하나만 이제 짚고 넘어갑시다. 0은 아닌데 0에 근접하게 가면 인정을 해주자. 그러니까 11.6은 인정해주자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줘야 하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차까지 감안을 해줄 거냐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나온 이제 오차 허용은 제가 이게 정식으로 몇 %까지 인정을 해주는지 모르겠으나 문제들을 얼추 봤을 때 일단 3% 정도 오차는 괜찮습니다. 자, 이 3%가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제 설명은 좀 드릴 건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 없는 편이어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가 되면은 이해를 해보고 안 되더라도 일단 지금 외우고 이거를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오차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요, t 값 그리고 이제 c에다가 t 값을 뺀 값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실제로 이 문제에서 계산해보면은 t는 뭐냐면 1200이죠. 그 다음에 c 빼기 t는 여기서 마이너스 11.6이 나왔어요. 그럼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 반올림 해가지고 하시면은 아마 약 1%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정 제가 3%까지는 허용을 된다고 했으니까 1%야? 그 오차가 굉장히 작다란 얘기고, 이 정도 오차는 뭐 봐줄만 해 해서 이건 됐네. 그래서 168을 선택을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왜 이 t분의 c 빼기 t 곱하기 100을 식으로 쓰냐? 이거는 오차라는 게 뭔가요? 오차율이라고 할까요? 이게 정식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단 오차가 뭐냐? 오차는 내가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원래 참값 있죠? 그러니까 원래 나와줘야 하는 값이 있었을 겁니다. 그 결과에다가 원래 값을 뺀 게 오차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답이 30N이야. 근데 나는 50N이 나왔네. 이때 오차는요, 이 둘의 차이인 20N이 될 겁니다. 얘를요, 원래 값에다가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해볼까요? 자, 원래 값은 30N이죠. 그러니까 이 30N에서 50 빼기 30인 오차인 20N을 해준 얘.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되죠. 얘가 오차 유리한 겁니다. 원래 값에서 어느 정도가 벗어났냐? 그러니까 30N에서 어느 정도, 20N 정도 벗어났다라는 거를 따지는 비율인데, 자, 이때 기준을요, C 값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압축력을 기준으로 봐주면요, 압축력이 원래 나와야 되는 값은요, 1200입니다. 그러니까 인장력 값과 똑같아요. 왜냐면 원래는 C는 T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값은 이제 T가 나와줘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이제 C의 결과인 압축력을 그냥 써주고, C의 원래 값은 T라 그랬죠? 그래서 t분의 c 빼기 t가 이제 오차율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서 %까지 내줘서 3% 안쪽이다 하면 이거는 허용을 해주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68이 됐다는 거고, 결국 c는 168이 나왔으니까 그 방법 순서 알려준 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면은 여기까지 끝난 겁니다. 여기 입실론 프라임 s와 c 나타내고 2번, 3번, 4번까지 지금 온 거예요. 오차율 3%까지 지금 허용을 한 거고, 그 다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여기 입실론 s가 항복을 했었던 거냐, 그러니까 인장철근 가정을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가정을 확인해주고 mn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해볼게요.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입실론 s 공식이 어떻게 되냐, 그 닮음 해가지고 하면요, c분의 d 빼기 c의 입실론 cu였습니다. 근데 C가 몇을 쓰기로 했냐? 우리 앞에서 168로 가정에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D는요, 여기 보시면은 450mm입니다. 그래서 450 빼기 168 곱하기 입실론 CU는 0.0033이고요. 이거 해주면 0.0054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항복을 한 게 맞네요. 가정이 OK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 넘겨서 마지막, 그래서 mn 값이 뭐냐? 라는 걸 해주면 되죠. 자, mn 값을 하기 위해서 충력을 먼저 그려보면은 요 아래에 인장력 T가 있고, 얘는 ASFY에서 1200kN이었어요. 철근의 압축력, 위치는 D'이 됩니다. 요 D'은 여기 있는 80mm겠죠. 철근의 위치니까. 그리고 얘 이제 앞에서 얼마 쓰기로 했냐? 160.25를 쓰기로 했습니다. 요쯤 해가지고 콘크리트의 압축력이 있었겠죠? 자, 얘 크기는 1028.16kN을 쓰기로 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는 베타 C라고 우리가 했죠. 자, 베타 C인데 베타는 0.4 값을 쓰고 C는 168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mn 값 구하는 거는 우리 앞에 일반 방법 할 때 많이 했죠. 기준점을 하나 잡아라. 모멘트점 여기 잡으면 되죠. 여기 잡고 CS 먼저 쓸까요?
철근의 압축력 곱하기 거리는 d 빼기 d 프라임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잡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d 프라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d니까 얘는 d 빼기 d 프라임일 겁니다. 그리고 더하기 콘크리트의 압축력에다가 얘는 d 빼기 베타 c를 해주면 되죠. 자, 얘도 d 빼기 베타 c인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d고요. 콘크리트 있는 거리까지 여기가 d 빼기 베타 c가 돼야지 여기는 베타 c를 더해서 d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다 값 주어져 있습니다. cs, cc 다 정했고 d 프라임 그 다음 d 베타 c 이거 다 했으니까 이거 넣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은 452.87kN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답이고요. 이제 두 가지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반복법을 이용해서 구한 452.87이고요. 제가 이거 예제 3에서 일반 방법으로 똑같은 문제를 했다고 했죠. 그 슬라이드로 이제 돌아가 보면요. 자, 이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예제 3번을 여기 했던 슬라이드인데 답을 보시면 여기 455.8이라고 제가 해놨죠. 그래서 455.8과 지금 구한 452.87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법을 쓰든 일반 방법을 하든 공칭 힘 강도는 한 450 정도가 얻어진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둘 중 뭘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설명할 거는 자, 앞에서 이거 설명드린다 그랬죠. 왜 1단계 풀이가 T와 CS와 CS를 표현을 하는 거였냐? 이거 혹시 중간에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자, 이 과정을 되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C 빼기 T를 이제 매번 시도할 때마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트 때도 해주고 2트 때도 해주고 3트 때도 요 C 빼기 T 과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CT, CS를 공식을 다시 구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랑 입실론 프라임 S 그러니까 이 두 값만 계속 이제 1트, 2트, 3트 때 바꿀 거니까 나머지를 다 미리 고정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리 다 계산해놓고 이 C와 입실론 프라임 S만 바뀔 때만 이 값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계산을 다시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래야지 좀 계산이 간단하니까 입실론 프라임 S와 C를 이용해서 T, CS, C를 먼저 표현을 해달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법으로 한번 공칭 강도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다음 강의도 이제 똑같이 제가 반복법을 이용해서 다른 예제를 풀 거고 이번에는 예제 3번을 반복법으로 풀어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제 5번을 달아온 건데 다음 강의에서는 예제 4번을 한번 반복법으로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다시 풀면서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강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